안녕하세요. 박현석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창의 설계 8장에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설명했고요. 요거는 둘 다 행위 다이어그램,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 군에 속하는 거라서 다른 점도 있었지만 약간 공통점도 뭐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기능이나 또는 플로우 차트처럼 스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거나 우리의 생각을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진 거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방향에서도 이 코끼리를 이해해야 되고 저 방향에서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약간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이거를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면서 그리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VP 갤러리 사이트, 비주얼 패러다임의 VP 갤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thing과 relation 이렇게 선으로 된 거 릴레이션들이고요. 몇 가지 릴레이션들이 있죠. 그 다음에 thing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클래스. 사실 이것만 잘 알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 현 상태에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thing은 클래스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일반적인 어, 프로그래밍 코드를 단위별로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런 프로그래밍 단위와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뭐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애그리게이션이라든지 뭐 등등 몇 가지 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뭔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실습하기. 사실 개념은 내가 일단은 설명할 건데 개념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과거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했을 때 나는 이제 당연히 알아들을 줄 알았던 내용들을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다이어그램이 뭐냐 그랬더니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기는 가장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왜 이렇게 그려야 돼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설사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다 해도 이제 파이썬이나 뭐 기초적인 그 프로그래밍 콘셉트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은행권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그래도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클래스 코드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서로 분업을 해야 되고요. 그럼 본인들은 뭐 우리가 맡은 코드, 뭐 서너 개 클래스 코드 또는 뭐 한 뭐 몇십 개의 클래스 코드들을 설계하고 다른 팀은 또 다른 몇십 개의 코드를 설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몇백 개, 몇천 개, 심지어는 몇만 개 코드들을 작성하더라도 서로 이제 뭔가 이 코드와 코드와의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그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곤 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볼게요. 내가 그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이썬은 여러분들 이제 대형 프로젝트는 안 해봤을 테니까 예를 들면 한뭐 200줄짜리 코드를 작성한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객체지향 언어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제 혼자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자바는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바를 갑자기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이 지금 클래스라는 게 객체 지향, 여러분들 객체 지향이라는 객체,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객체 지향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군들이 있는데 이런 언어군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하나의 파일에 긴 코드를 여러분들 이제 과제 제출할 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하니까 야, 너는 요 코드까지만 작성해. B라는 이게 A라는 애한테 이렇게 할당해주고 B라는 애한테는 너 요런 거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튜던트, 프로페서 그러면 야, 너 스튜던트에 대해서만 작성해. 너 프로페서에 대해서만 작성해.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여기는 이제 스튜던트, 프로페서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든 코드를 알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든 코드를 알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일종의 분업을 하는 거죠. 분업을 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마련인데 이때 이제 바운다리로 이런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런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챕터를 좀 시작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어쨌거나 내 이제 그 경험상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던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되게 쉬운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저거 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이거는 약간 이 그림에서 얘기하듯이 그 전문 기술자가 마치 건축에서도 이제 그 막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거나 뭔가
그 예를 들면 건축,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떤 구조적인 특성과 뭐 강도와 뭐 이런 거를 다 계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약간 좀 보면 소프트웨어 인제를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설계도 초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생성 화면 예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입니다. 이게 각자가 인제 만드는 코드의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로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5개의 코드로 이렇게 분리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다양한 다이어그램 중 프로그래머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곧바로 코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코드고, 코드와 1:1 매핑이 되는 진정한 코드 설계도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치 현장 건축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작성하는 설계도와 유사함, 요런 말도 써 있고요. 요거죠 지금.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 딱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인제 명칭 네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부분에 속성이라는 게 나오고, 요 부분에 기능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인제 영어 메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그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인제 클래스에 대한 코드, 이거를 인제 자바 코드로 작성을 하면 클래스 A 에 스튜던트라고 작성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아직 자바 코드 모르니까 그냥 그 들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블록을 쳐서 클래스 스튜던트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속성이에요. 학생, 예를 들면 뭐 이화 여자대학교에 신입생이 뭐 갑자기 한 6천 명이 들어왔다. 맞나요? 그러니까 뭐 6천 명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입학 원서가 있죠. 입학 원서에 보면 그 사람의 뭐뭐 적혀 있죠? 이름, 학부, 학교, 생년월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템플릿이 되는 겁니다. 애트리뷰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각각의 학생들이 뭔가 어 해야 되는, 이제 사이버 캠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뭐 수강 신청을 하다라든지 뭐 수강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클래스라는 것은 여기 이름이 있게 돼 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애트리뷰트, 그 클래스의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함수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를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프로페서라는 거, 교수라는 클래스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인제 이름은 교수일 거고요. 음 이 요렇게 교수일 거고요. 애트리뷰트는 뭐가 있을까요? 애트리뷰트는 이름, 뭐 있고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뭐 가르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생년월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제 함수들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수강 신청하다가 아니고 강의를 업로드하다라든지 성적을 채점하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student class라는 코드와 교수라는 코드는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찰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내가 한번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고, 일단 자바라는 언어는 이제 클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교재 그 3 부에서는 이 UML 다이어그램과 자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과 실제 코드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바에 좀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클래스라는 것은 두 개로 필드와 메소드로 나누어지고, UML 용어로는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지금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좀 약간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일단 다음 주차가 하나 넘어갔으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위, 위크 6라고 할까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뭘 만들 거냐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여기 있네요. 그냥 클래스 다이어그램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요 싱이 어떻게 되는 건 보면 이게 지금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음, 클래스 하면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스튜던트 클래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요거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메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마우스 클릭하고요. 여기에 이제 add 메뉴를 선택을 하면 여기 attribut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ope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모양이 지금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이란 용어, 애트리뷰트는 변수들 선언하는 거고, 오퍼레이션은 함수들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스튜던트인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죠? 네, 기억나는 대로 그냥 그 학번 같은 게 있었고요. 요게 지금 여기서는 일단 하나 해봅시다. 수강 신청하다. 이렇게만 어,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면 여기 자동적으로 바로 가붙습니다. 요거는 함수인 거고요. 요거는 지금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뉴가 또 바뀌었네요. 작년하고. 아, 이게 또 방금 보니까 여기서 작년에는 엔터 치면 됐었는데 지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애드 한 다음에 여기 학번 이름 엔터 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좀 바뀌었네요. 뉴 오퍼레이 애트리뷰트라고 이렇게 쳐야 되는 모양입니다. 뉴
애트리뷰트 해서 어 내가 기억력이 좀 좋지가 않은데 미안합니다. 요거랑 그대로 해볼까요? 진짜? 학부 또 이거 엔터 치면 안 넘어 지금은 또 넘어가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버전이 좀 에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년 월일 이런 애트리뷰트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다 외에 이걸 엔터키를 한번 쳐볼까요? 처음에는 안 넘어가네요. 이거 에러인 것 같아요. 뉴 오퍼레이션 해서 요- 여기 요 그림에 있는 대로 수강하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버전이 좀 바뀌면 이런 비주얼 패러다임 계속 버전이 바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런 좀 뭔가 마이너한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여간 뭐 엔터 키를 쳐보고 안 되면 우마우스 클릭해서 애드해서 애트리뷰트 또는 오퍼레이션을 하나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간 요는 여러분들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 요 두 개가 클래스의 구성 요소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이상한 메뉴들 있잖아요. 애트리뷰트 with getter, setter, constructor, reception, template parameter 이것도 뭐 의미는 있는데 지금 전혀 알 필요가 없는 메뉴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생성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클래스 객체 지향의 특성들을 알았을 때 이런 것들을 이좀 필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좀 찝찝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은 무시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단축키가 나와 있잖아요. Alt Shift A, Alt Shift O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단축키까지 마련해 줬다는 얘기는 이게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좀 현재로서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여러분들 자바 잘 모를 텐데 이것도 미리 합시다 그냥. 제이두들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봐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www.jdoodle.com 여기는 여러분들 자바 코드를 한번 최초로 하고 싶으면 나랑 따라하기 실습을 해도 되고요. 좀 지금 피곤하다 그러면 눈으로만 일단 봐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3부에서 좀 우리가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이도들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새로운 수업 들으려면 맨날 뭐 로컬 컴퓨터에 뭐 설치해주고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에디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기 온라인으로 바로 코딩 해볼 수 있고 약간 느리다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들 뭐 빠르고 느리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닐 테니까 이걸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두들로 한번 클릭해 보고요. 여기 렛츠 코드를 클릭하면 이제 어느 언어를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물어볼 거고 어느 언어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바로 선택하고요. 자바라는 언어로 선택하고 이거 그냥 놔둬도 일단은 됩니다. 근데 나는 일단 멀티 파일로 할게요. 여러분들 싱글 파일로 해도 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멀티 파일로 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또 여러 개의 파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파일 하나만 쓸 거니 여러 개 쓸 거니인데 여러 개 쓸 거라고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잃을 건 없습니다. 그죠? 멀티 파일로 이렇게 해서 스타트 코딩 하고요. 자, 여기 기본 코드가 하나 나와 있어요. myclass.java라고 이제 이거는 그 저희 두들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초록색은 이제 코멘트니까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클래스예요. 여기 디폴트로 myclass라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x는 어, 인티저 정수형 x라는 변수는 10, y라는 변수는 25. 그러면 z라는 변수에 x 더하기 y를 입력했을 때 z의 값은 뭐가 되겠니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하죠. execute을 하면 sum of x 더하기 y는 35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z의 값을. 뭐 이게 이제 자바 코드고요. 이거 뭐 지금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자바는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라는 방금 우리가 봤던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해도 되지만 새로운 파일에 입력해 봅시다. new 파일에 이름은 student.java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myclass.java 말고 student.java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겼어요. 멀티 파일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텅텅 비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바의 문법은 아직 잘 모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여기 클래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요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student 그다음에 curly bracket 저기 구부러진 괄호를 넣고 자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자바는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바 코드에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내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화면이 너무 작나요? 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여기 학번 이름 생년월일 뭐 요 정도로 해서 요 창이 안 보여서 지금 학번 아이디라고 영어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게 여러분들 더 좋을래나? 예, 더 이해하기 쉽겠죠? 학번 그다음에 어 미안합니다. 기억력이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았었는데 학번 이름 학부 생년월일 어렵네요. 가만 있어. 에이 그러면 학번은 좀 인티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나머지는 문자열이라서 스트링이라는 자바의 그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문자열, 그래서 name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string 생년월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string 학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실제 자바 코드예요. 음, 여기까지가 지금 애트리뷰트고요. 또 자바에서는 이제 코멘트를 슬래시 두 개 해서 이렇게 하면 초록색으로 되면 이게 지금 코멘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프로그래밍 코드는 아니고 코멘트 넣고 싶을 때는 슬래시 두 개 써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 등록하다, 수강 신청하다라는 거
이 void 리턴 타입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뭐 수강 신청하다 해서 이런 메소드 그러니까 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함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뭔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empty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하다가 있었나요? 음. 자, 이게 이제 실제 자바 코드예요. 실제 자바 코드고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즉, 자, 정리를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이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으로 나누어지는 사물을 그려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자바 코드로 보면 이거는 코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페서 자바도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하여간 이런 것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슬라이드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파이썬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듯해서 이 파이썬을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코드를 자바는 거의 모양은 비슷한데 이와 같이 이렇게 좀 클래스로 감싸는 게 있다. 뭐 요 정도 비교해 주려고 일단은 넣어둔 슬라이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함수 두 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클래스라는 거로 박스로 이렇게 아이고 박스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차이가 난다. 요 정도를 그냥 눈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자바 실습은 3부에서 조금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자바 코드는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이 서로 호환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바 라운드 트립 코드 엔지니어링 그래서 주로 이제 자바를 서포트를 잘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UML은 일단 객체 지향 언어, 클래스 단위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자바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자바 코드가 생성되거나 편리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되니까 아니면 자바 코드를 버튼 하나만 눌러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거나 이 두 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라운드 트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요 코드 싱크로나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여기 메뉴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 아예 써 있네요. 어,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은 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거를 이제 따로 설치하면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어, 더 못 쓰게 이렇게 막죠. 돈을 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우리는 설치 안 했었고요. 근데 이 기능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그림을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바 코드 클래스 단위로 커스터머 클래스, 오더 클래스, 오더 라인 클래스, 세일즈 퍼슨 클래스, 스탁 스탁점 클래스, 스탁점 클래스가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버튼 위에 있는 버튼 하나 눌러서 이렇게 이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어, 말랑님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자동 변환하기는 못하지만 그냥 제이두들에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제이두들에서는 지금 저번에 이제 스튜던트 점 자바를 했었는데 어, 요거는 삭제를 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 커스터머 점 자바 그다음에 오더 점 자바 요거 지금 요 밑에서 잠깐만요. 같은 레벨에서 생성합시다. 여기 폴더로 들어간 것 같아요. 폴더를 자, 오더점 자바 먼저 생성했고 커스터머점 자바 그러면 여기 줄이 맞춰졌죠? 그 다음에 오더라인점 자바 그 다음에 salesperson.점 자바 그 다음에 스탁점 자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바 코드고 이런 게 이제 이 생성은 됐는데 탭별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오더점 자바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클래스 오더 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아직은 empty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클래스 커스터머
하고 이 자바 코드의 껍데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더점 라인에도 클래스 오더 라인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도 클래스 세일즈 내가 이거 스펠링 틀렸기 때문에 person 이 스펠링이 틀리면 나중에 에러로 잡아주거든요. 이게 어 요게 리네임을 해서 네, 예, 아까 L이 빠졌나 그랬었죠. 세일즈점 자바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요 지금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 그러면 이제 모양은 비슷하게 갖춰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만 보면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카스터머는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니까 한번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해 보기로 합시다. 카스터머.자바에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일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생성해 놓은 것 같은데 스트링 어드레스 플로트 크레딧 리밋 이게 지금 자바 코드는 요 변수형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뒤에 오는데 여기서는 앞에 이렇게 오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인트 커스터머 아이디 스트링 커스터머 네임 스트링 폰 넘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제 14주째 기말고사를 볼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자바 코드를 작성하라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거를 보고 요렇게 그대로 베끼는 때 여러분들이 변환하는 방법만 알면 이제 베낄 수 있게 또는 이거 이 코드를 보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하는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일단은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 좀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따라하기 실습으로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밑에 메소드들 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가 있어야 되고요. 바디 안에는 아직 비어 있지만 플로트, 겟, 크레딧, 리밋 뭐 이런 식으로 밑에도 계속 좀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오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슷한 방법으로 이 오더에 들어가서 요거 보고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 끝까지 작성은 내가 지금 못 하겠고요. 근데
요는 이거죠. 요 밑에 이렇게 코드도 일부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private 뭐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카스터머네요. 카스터머네. 내가 카스터머를 여기 생성했었죠. 그래서 요 앞에 이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이런 거 써줘야 된다는 걸 일단 들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나 뭐 어떻게 서로 메인과 스윙을 릴레이션을 엮어줘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클래스가 이게 뭔지는 좀 알 듯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그 UML 다이어그램보다는 이제 코드다, 그냥 프로그래밍 코드다라고 생각하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사물들은 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추상 클래스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요 릴레이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 관계, 집단화 관계, 컴포지션, 일반화 관계, 의존 관계. 요 표 8-2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고, 연관 관계는 클래스들 간의 그냥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선이고, 에그리게이션은 전체와 부분, 그러니까 뭐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클래스, 애니멀이라고 하는 게 위에 클래스라면 밑에는 뭐 타이거나 독 이런 것들이 하위 클래스가 된다든지. 이거 반대네요.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고 여기가 부분이 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전체 부분인데 이 둘의 관계는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컴포지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관계들이 약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가 있고요. 의존 관계. 일반화는 지금까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 관계이고요. 위의 클래스와 아래 클래스. 의존 관계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일반화 관계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밑에 지금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로 뭐 수강생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고 청강생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기존 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봤던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수강생 밑에 그러니까 스튜던트 밑에 수강생 청강생 있던 거와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코드들 간의 관계예요. 자바 코드입니다, 이게. 음, 그렇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존 관계는 아직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에 관한 요 8-표 8-1을 그리는 실습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ML 따라하기 실습 2부 표 파일 다시 따라 그리기. 여러분들도 같이 실습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애그리게이션 부분과 파트와 홀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애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클릭하는 거를 잘 보십시오. 어소시에이션 밑에 애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홀 파트 관계는 일종의 어소시에이션의 하위 릴레이션이에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요 찾아볼 때 밑에 요 각각의 선들이 뭐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인지 뭔지 그 밑에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 8-2와 똑같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 용어, 요 지금 슬라이드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예전에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제공했던 한 10년 넘은 슬라이드인데 보니까 요런 게 뭔지 여기 이름도 안 적혀 있고 해서 요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표기법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뭐 클래스라든지 오퍼레이션 애트리뷰트 이런 용어들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충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내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학습 활동 팀원들끼리 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말하는 사물과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논의를 해 보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따라하기 실습에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맨 처음에 이제 이 아이콘을 끌고 와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뭐 도서관 이용자하고 학부생 제너럴라이제이션 요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도서관 이용자의 하부 클래스로 학부생이 있다라는 뜻이죠. 뭐 교수도 있을 거고 뭐 가지가 쳐질 거니까 또 이런 거는 이제 강의실이 있으면 그 밑에 이게 홀 파트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나요? 요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느슨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홀이 되는 거고 전체 홀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파트가 되는 건데 강의실이라는 것은 의자, 책상, 컴퓨터로 구성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느슨한 관계냐 하면 컴퓨터 같은 거 없어도 의자, 책상만 있어도 강의실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의자나 책상이 없어도 강의실은 강의실일 수도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애그리게이션 관계라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까맣게 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게 이제 컴포지션 관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걸 제거를 못 한다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위에 있었다 그러면 밑에 바퀴나 차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라도 빼면 자동차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강의실의 경우와는 틀린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따라하기 실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 속성과 오퍼레이션에 관련해서 요 내가 미리 좀 해줬었기 때문에 요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 찾는 거 좀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오퍼레이션은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들 뭐 전자레인지 다이어그램 요거 따라하기 그려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8-1에 있는 실습 예제 한번 따라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모양을 예쁘게 선들이 막 꺾어지니까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는 것뿐이고요. 여기 8-2에 있는 예제들은 보니까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말 개인 발표 한 5분짜리 동영상으로 이런 것들 따라 그리기 실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친절하게 의미를 설명하는 이런 동영상을 누가 올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것도 예제가 나와 있고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요 사이버 캠퍼스라는 것은 역시 유저 인터페이스와 메인 프로세서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실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기 때문에 어, 같이 그려보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실습 활동으로 내줬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일대 다 뭐 이런 표시인데 요거를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또 실제로 이제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고 이건 하나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지는 못하고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카스터머 오더. 자,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그림인 것 같죠? 그래서 나는 한글로 적어보겠습니다. 고객은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오더 주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객 한 사람이 주문을 몇 개 할 수 있느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시키고 나서 이 모양을 보면 어소시에이션 같죠?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서 여기서 우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멀티플리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선택해 주고요. 이쪽은 일대 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멀티플리시티 요거하고 똑같이 하려면 요거 0개 이상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주문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에스터리스크는 이제 무한대, 어, 10개 해도 되고 20개 해도 되고 뭐 이런 뜻입니다. 음, 하나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더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대로 애그리게이션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음, 잘못 찾았나 보네요. 요게 있고 요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골랐었나 봅니다. 요거 그러면 이거는 주문 상세 이렇게 될 수 있고 한 번만 더 연습을 하면 이건 이제 주문이 들어갔으면 하나의 주문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는 자바 코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대다. 1대 이제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도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요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주문에 대해서 주문 상세는 하나 이상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저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페이먼트, 지불.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인 것 같은데 지불이라는 것은 요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요거고요. 밑에 글자를 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죠. 미안합니다. 이거 또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합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가 아니고. 그래서 지불을 할 때 그 하위 클래스로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되고 현금으로 지불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으로 연결돼 있고요. 여기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화살표가 보이죠? 그 화살표는 표시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지불이 주문으로 갈 수도 있고 주문이 지불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자바 코드상으로는 서로 이제 호출하게 할 수 있다 이건데 보통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따라 그리기 실습에 충실히 해서 요쪽에 화살표를 그려주게 하려면 내비가 요거를 폴스나 트루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을 폴스로 만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못 간다는 뜻이고 이쪽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3부에서 설명을 할 때 이게 코드상으로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2의 도서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예제도 나오고 뭐 실습 문제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의 시간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하나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중에 내가 아마 처음에 하는 사람들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또는 이제 독자들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수업을 안 듣고 그냥 책만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챗GPT로 풀이를 한번 해본 샘플이 있습니다. 이 학습활동 8-3, 8-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8-3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 시나리오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전에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키워드를 알기 쉽게 표시해 보자 라는 학습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이런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거를 챗GPT를 사용해서 푸는 예제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앞장에서 우리가 유스 케이스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일종의 사용자 측면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 측면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자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측면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읽어보면 8-2 같은데도 이게 그냥 이 어떤 시스템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내가 뭐 설명할 때 조금 느리게 설명한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높여주려고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보통은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서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빨리 배속을 늘려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를 개발했을 때 어떤 클래스가 필요하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팀들이나 주변에 동료분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면 되고요. 그게 안 되고 혼자서 읽는 독자분이라면 일단은 그 웹상의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챗GPT 같은 거를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미리 만들어둔 쿼리를 뭐 예를 들면 가온, 나훈, 다미, 라나라는 네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금은 이제 비록 요 가온, 나훈, 다미라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요 쿼리에서는 네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팀 프로젝트로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에 대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 전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한 팀원 간의 가상의 대화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팀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뽑아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걸 이제 도메인 엔지니어링이라고는 합니다. 도메인 어널리시스.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 일단은 챗GPT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가상의 라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챗GPT가 추출해주고 있고요. 이거 속성과 메소드들도 적당히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 이 여기에 있는 이런 클래스들은 나중에 12장에서 배울 자바 코드와 밀접한 프로그래밍 코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질문들이 있을 듯도 하지만 일단 12장의 내용을 한번 학습하고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채찍 UML 또는 비주얼 패러다임 용어로는 이제 자바 용어로는 속성과 메소드인데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 UML에서는 여기가 이제 애트리뷰트고요. 요게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어, 그 그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8-3, 8-4에 대해서, 특히 8-4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메인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클래스를 구성했는데, 이게 9장에서 이제 설명되는 MVC 모델이라는 그 모델 뷰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구성해서 따라하기 실습 비슷하게 어, 올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들은 지금 여기 챗GPT가 대화에 기반해서 뽑아준 클래스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시스템에 대한 클래스들, 즉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집어넣을 클래스들은 뭐 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스튜던트 클래스나 어, 교수 클래스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그 애트리뷰트 뭐 학번이나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고 하는 것이 이런 탑레벨 클래스에서는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밑에 쪽에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에서 이런 클래스들이 다 어떻게 연관돼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하나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너무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할 수는 없고 몇 개 계층으로 표시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여기 책에 있는 클래스와 그나마 좀 비슷하게 어, 관련된 클래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쿼리를 약간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MVC 모델에 기반한 클래스들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런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아마 그 지금 대화 내용도 약간 바뀌어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MVC 모델, 즉 모델 뷰 컨트롤러에 기반해서 어,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위 대화를 바탕으로 MVC 모델에 기반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클래스를 추출해 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쿼리를 날리면 MVC 모델에 관련된 클래스 또 뷰 단에 대한 클래스 또 컨트롤러 단에 대한 이런 클래스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9장에서 계속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렵죠? 그래서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우리가 사이버 캠퍼스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면 뭐 수십 개, 수백 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스튜던트 클래스, 프로페서 클래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웹 프로그래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단에 어떤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또 어떤 자바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9장이나 10장에서는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그러니까 MVC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버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요 지금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기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일단 한번 이거는 두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고 막상 조금 강의가 길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클래스 다이어그램 잡을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약간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같은 말을 좀 중복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도 아직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약간 설명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도 약간 설명한 강좌라서 여러분들 약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약간 헷갈리는 수업 어렵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약간 헷갈리는 수업 열심히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